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3년간 조용히 지내던 평범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8세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키는 170cm 정도로 평균적이고 항상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요양원 직원들은 모두 김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불평불만 한 번 없이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셨거든요. 그런데 김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어르신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명절에도 생신에도 어떤 특별한 날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박 간호사는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혹시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걱정했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바쁘니까 괜찮다고, 자신은 여기서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더 이상한 점은 김 할아버지의 요양원비였습니다. 매달 정확히 200만 원씩 무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들어왔는데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처음에는 아들이나 딸이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그저 애매하게 웃기만 하셨죠.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요양원 뒷마당을 30분간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빼먹지 않고 나가셨죠. 그리고 오후에는 항상 도서실에서 신문을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특히 경제면과 정치면을 유심히 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지내는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화투를 치시는데 김 할아버지만큼은 달랐습니다. 신문을 다 읽고 나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으시곤 했는데 누가 물어봐도 그냥 일기라고만 하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 요양원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5살의 젊은 사회복지사 이민수 씨였는데 이 청년이 김 할아버지의 비밀을 풀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민수 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가 사회복지사로 전직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경제나 기업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죠. 김 할아버지가 경제신문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이민수 씨는 김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으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나 환율 변동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분석이었거든요. 보통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수준의 깊이 있는 내용이었죠. 이민수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김 할아버지께 경제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 할아버지가 어떤 대기업의 주가가 곧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일이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로 일주일 후 그 기업에서 대형 스캔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30%나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제 예측은 거의 신의 경지였습니다.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정확도를 보였죠. 이민수 씨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났습니다. 요양원의 한 중년 남성이 김 할아버지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본 김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면회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 남성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갔고 그 후로 김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매우 침울해하셨습니다. 이민수 씨는 그때부터 김 할아버지의 정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요양원 입소 당시의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보증인은 조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통화 중이거나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더 이상한 건 김 할아버지의 과거 주소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아파트 주소였는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확인해보니 그런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춘 것 같았습니다. 이민수 씨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매달 받는 요양원비 200만 원의 출처를 추적해본 거죠. 요양원 원장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계좌가 10년 전부터 개설되어 있었고 매우 큰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 이민수 씨는 그 수첩을 슬쩍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코드나 암호 같았죠. 더 놀라운 건 그 수첩 뒷면에 적혀있던 이니셜이었습니다. K, C, S라고 적혀 있었는데 김철수의 이니셜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그 글씨체가 요양원에서 보던 김 할아버지의 글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인한 느낌이었거든요. 이민수 씨는 이 수첩의 내용을 해독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던 배경 덕분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건 일반적인 투자 분석이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자금 운용에 관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즈음 요양원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같은 층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김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어르신들을 많이 챙기시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이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이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민수 씨가 그 어르신께 김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니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이민수 씨는 인터넷으로 옛날 뉴스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5년 전 한국 경제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김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철수. 한때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던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자금 조달과 탈세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갑자기 실종되어 15년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인물이었죠. 당시 김철수 회장의 실종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외 도피를 추정했고 국제공조 수사까지 벌였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사라졌고 이제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민수 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15년 전 김철수 회장의 사진과 요양원의 김 할아버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나이를 감안하면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귀의 모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민수 씨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15년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김철수 회장이 실종되기 직전에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무려 3천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여러 차례 세탁 과정을 거쳐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수사당국에서는 스위스 같은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김철수 회장의 개인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그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 냉정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들이 요양원의 김 할아버지와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이민수 씨는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운 심증을 갖게 됐습니다. 요양원의 김 할아버지가 바로 15년 전 실종된 김철수 전 회장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 며칠간 열이 나면서 조금 정신이 흐릿해지신 거예요. 그때 이민수 씨가 약을 드리러 갔는데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열에 시달리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뒤섞여 나오는 것 같았어요. 회사 이야기, 직원들 이야기, 그리고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쳤다는 이야기까지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그 내용들을 메모해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김 할아버지가 자신의 진짜 재산 규모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3천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2배에 가까운 돈을 해외 계좌에 숨겨뒀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다는 것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열이 내린 후에는 다시 평소처럼 조용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민수 씨는 이미 결정적인 단서를 얻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지였습니다. 고민 끝에 이민수 씨는 요양원 원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내온 온순한 할아버지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주 범죄자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민수 씨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원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15년 전 사진과의 비교, 그리고 김 할아버지가 열이 날 때 했던 말들을 들려주자 원장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원장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3년간 모범적으로 지내온 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미 78세의 고령이셨으니 지금 와서 구속되면 건강상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원장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했고 피해자들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15년 전 김철수 회장의 부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15년째 찾고 있던 인물이 요양원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민수 씨와 원장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지문 채취를 통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결국 협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나온 감식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99.9% 일치. 요양원의 김 할아버지가 바로 15년 전 실종된 김철수 전 회장이 분명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김 할아버지의, 아니 김철수 전 회장은 모든 걸 시인했습니다. 15년간 숨어 지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으신 거죠. 그 내용은 정말 영화나 소설보다도 더 극적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15년 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해외로 도피하는 대신 아예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 국내에 숨어 지내기로 한 거였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사람들이 절대 찾지 못할 곳, 바로 요양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작은 요양원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심지어 글씨체까지 바꿨죠. 그리고 3년 전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현재의 요양원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서울 근교에 있어서 병원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깔끔했거든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친절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전 회장이 요양원을 선택한 이유는 매우 치밀했습니다. 요양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치매나 중풍 등으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자신을 알아볼 가능성이 낮았거든요. 게다가 고령자라는 신분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가장 놀라운 건 김 전 회장이 15년 동안 단순히 숨어만 지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자금으로 꾸준히 투자를 계속했고 그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거예요. 요양원비 200만 원도 그렇게 마련한 돈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그의 투자 실력이었습니다. 15년간 숨어 지내면서도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초기 자금을 몇 배로 불렸다고 해요. 이민수 씨가 목격한 그의 놀라운 경제 예측 능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왜 간병인을 쓰지 않고 요양원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쓰면 1대1로 오래 지내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가 들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반면 요양원은 많은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죠. 또한 요양원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섞여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척 연기할 수도 있었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민수 씨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결국 정체가 들통난 거였어요. 특히 열이 났을 때 무의식 중에 과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15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물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그동안 해외 도피로만 생각했던 수사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죠. 언론에서도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요양원 할아버지의 숨겨진 정체, 15년간의 은둔 생활, 그리고 놀라운 투자 실력까지 모든 것이 화제였어요. 특히 나이든 시청자들에게는 15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서 더욱 관심이 높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체포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된다는 기쁨과 함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특히 그동안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컸죠. 요양원 직원들과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내온 온화한 김 할아버지가 사실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고 있었기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특히 박 간호사는 김 할아버지가 항상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던 모습을 기억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죠. 이민수 씨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로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3년간 평화롭게 지내던 할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15년간 숨겨둔 자산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해외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한 총 자산이 1조 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김 전 회장이 그동안 이 돈을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만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과거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15년간 반성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였죠. 검찰에서는 김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78세의 고령에다가 당뇨와 고혈압까지 있어서 구속보다는 재택수사 형태로 진행된 거예요. 하지만 도주 우려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붙었고 요양원에서도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그동안 해외에 숨겨둔 자산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최우선이었지만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상태였어요. 일부 피해 기업은 이미 문을 닫았고 개인 투자자 중에는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았거든요. 김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모든 해외 자산을 공개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배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단,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장해달라는 조건이었죠. 이 제안은 법조계와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통의 경제 범죄자들은 끝까지 자산을 숨기려고 하는데 김 전 회장은 오히려 자진해서 공개하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어차피 잡힌 상황에서 하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어요. 특히 15년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김 전 회장의 부도로 큰 피해를 입었던 박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15년간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살아온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고요. 반면 투자금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이 씨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렸던 터라 현실적인 보상이 더 급했던 거죠. 요양원에서는 김 전 회장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범죄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평범한 어르신 취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원장은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되 필요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지는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민수 씨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보람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 전 회장이 이민수 씨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 일이었습니다. 정체가 들통난 것이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어줬다는 거예요. 15년간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민수 씨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마 죽을 때까지 정체를 숨기고 살았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영원히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을 테니 결국 좋은 일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잦은 신고에 준하는 자백과 재산 공개 의지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어요. 반면 검찰은 피해 규모의 심각성과 15년간의 도주 사실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15년간 생활이 더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그는 단순히 숨어 지내기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어요. 익명 기부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경제 분석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김 전 회장이 운영했던 익명의 경제 블로그였습니다. K경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15년간 꾸준히 글을 올렸는데 그 분석의 정확도가 워낙 높아서 업계에서는 꽤 유명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참고해서 투자 결정을 내렸을 정도였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범죄자가 경제 분석을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실제로 그의 분석을 보고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과 가까이 지냈던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과거에 잘못이 있었지만 3년간 지켜본 김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니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처럼 요양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재판정에서 피해자와 김 전 회장이 직접 만난 때였습니다. 15년 전 투자금 전액을 잃고 가게를 문 닫아야 했던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회장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김 씨는 15년간 품어온 분노와 원망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질 정도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 증언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돈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 전 회장이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해외 자산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분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재판부도 이례적인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보통의 경제범죄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김 전 회장은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진짜 참회인지 아니면 가명을 노린 연출인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3년간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대부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평소 보여준 모습을 보면 연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령과 건강 상태, 자백과 반성 등을 참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는 불가능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컸고 15년간 도주한 사실도 있었거든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고요. 하지만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인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이라며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이 결정 역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김 전 회장의 수감을 앞두고 작별 인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간 함께 지낸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는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범죄자를 배웅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이 든 할아버지를 보내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김 전 회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민수 씨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라며 깊이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간호사에게는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15년간 써온 경제 분석 노트였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린다고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이 있었지만 3년간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다며 교도소에서도 건강 잘 챙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수감 후에도 김 전 회장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보였고 다른 재소자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특히 출소 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실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보상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해외 자산 현황을 바탕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회수됐어요. 15년간의 투자 수익이 상당했던 거죠. 특히 놀라운 건 김 전 회장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내놓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70% 정도만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90% 이상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본인은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뒤늦은 속죄라며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피해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15년간 억울해했던 김 씨는 뜻밖의 보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였다고요. 김 전 회장이 보여준 모습에서 진정한 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김 전 회장이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새로 입소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됐어요. 3년간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냈던 전직 재벌 회장의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거든요. 이민수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 전 회장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었다고요. 3년간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 덕분에 진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우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교훈이었어요. 15년간 철저히 신분을 숨겼지만 결국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밝혀진 거죠. 또한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상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요양원 직원들과 어르신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현재 김 전 회장은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큰 문제 없이 유지하고 있고 다른 재소자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다고 해요. 특히 경제 관련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쓰실 수도 있지만 어쩐지 그냥 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3년간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니까요. 이민수 씨는 지금도 가끔 김 전 회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양원 소식이나 다른 어르신들 안부를 전해드리는 거죠. 김 전 회장도 답장을 보내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건강관리 당부를 빼먹지 않으신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김 전 회장의 경제 분석 능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도소에서 쓴 경제 보고서가 학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15년간의 실전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어서 전문가들도 감탄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감형을 하고 그의 경제 전문성을 사회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인정할 만하다는 거죠. 피해자들 중에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완전한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이제 김 전 회장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보상을 했다고 해도 15년간 도주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요양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입소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출소가 3년 후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과연 그가 평범한 노인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인생 2막을 시작할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가끔 요양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서 3년간 숨어 지낸 전직 재벌 회장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평범해 보이는 곳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나 동료 중에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김 전 회장처럼 극적인 사연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양원 할아버지의 숨겨진 정체, 정말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였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정한 참회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